순노루 TV. 현재 인류의 과학기술 개발 속도는 지난 몇 세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빠릅니다. 1903년 라이트 형제를 시작으로 인류가 최초로 하늘을 날기까지는 약 2000년이 걸렸지만 그로부터 고작 120년이 지났을 뿐인 현재는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는 핵을 탑재함과 동시에 탐지되지 않는 최첨단 비행기를 만들거나 오로지 파괴를 위한 무인드론과 같은 것을 개발해내고 있죠. 이뿐만 아니라 더 오래 지속되는 삶, 더 편한 삶, 그리고 풍족한 삶을 위해 인류는 지금도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연구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 끝없는 발전의 끝은 결국 인간의 종말이라고 말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00년 후 인간을 자멸의 길로 빠뜨릴 수도 있는 미래 기술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3위. 3D 프린팅. 3D 프린팅이란 자동화된 출력 장치에 도면이나 수치를 입력하고 그것을 입체화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초기에는 가공의 용이성 등을 고려해 주로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그 재료를 종이와 고무, 그리고 금속과 콘크리트로까지 넓히고 있죠. 지금은 이 기술로 단순한 공예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빈곤층을 위한 저렴한 집을 만들거나 병원 같은 경우 환자에게 정확히 필요한 크기의 치아나 뼈 같은 장기를 만들어 맞춤 치료에 사용하곤 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꿔주기도 하는 3D 프린팅 기술이지만 이 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그에 따른 부작용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5일 호주에서는 한 10대 청소년이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도면도로 사제총을 만들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는데요. 겉보기엔 장난감처럼 보였지만 산탄총처럼 단 한 번에 15발의 총알을 발사할 수 있는 치명적인 성능을 가진 총기였죠. 하지만 이미 3D 프린팅 기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렴하게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폭탄과 자폭드론을 만드는 데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도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한다 합니다. 가장 먼저 모든 분야의 제조업에서의 실업 사태를 시작으로 사제 무기를 이용한 민간에서의 대규모 테러,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의 빈부격차, 국제법을 따르지 않는 일부 국가들에서 시행되는 비인간적인 실험들과 무기들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먼 훗날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는 첨단 3D 프린팅 장비의 보급은 미래에 어떤 식으로 활용될까요? 설마... 2위. 사이버네틱 공학기술. 결국은 늙고 소멸한다는 유기체의 한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극복하고자 했던 것들 중 하나입니다. 일평생 일군 모든 것들이 결국 죽음이라는 허무로 끝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괴로웠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백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기계를 몸에 이식한다면 영혼까진 아니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 상상해오곤 했죠. 그리고 그 상상은 점점 실체화되고 있습니다. 현대는 이런 사이버네틱 기술을 의학 쪽에서부터 조심스럽게 도입하고 있는데 주로 사고로 사지나 장기를 크게 다치거나 로게릭병과 같은 질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환자들이 그 대상인데요. 의수와 의족 같은 경우 이전엔 걷기와 같은 최소한의 기능만 할 수 있는 보철 장치였지만 최근에는 장치를 신경에 연결해 촉감이나 질감 같은 감각을 다시 느낄 수 있게 하는 장치와 인공 피부가 개발되고 있다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들도 언젠가는 보편화되고 인계점에 도달하게 된다면 역시 예상치 못한 큰 부작용들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인공심장을 그 한 예로 들었는데 복잡한 구조와 더불어 배터리 기능이 있는 인공심장을 누군가가 해킹한다면 약간의 출력만 높여도 전기 충격으로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영화나 게임에서처럼 불법적으로 장기를 이식받은 경우 이식물에 해킹 툴이나 위험 장치들도 같이 심어 그 사람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보고된 바 없지만 외국에서는 사적으로 여러 가지 기계 장치들을 이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하는데요.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사는 영화 제작자이자 작가인 롭 스펜스 씨는 10살 때 총기 사고로 눈을 잃었지만 그는 비어있는 안화에 특수하게 제작한 카메라 안구를 넣어 자신이 보는 것을 언제든지 녹화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영국에는 피터 스콧 모건이라는 로봇공학 박사님은 로게릭병을 진단받고 앞으로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자 자신을 인류 최초의 완전한 사이보그 인간으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소화기관과 후두부를 외과적인 방법으로 제거한 뒤 기계화 시스템으로 바꾸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춤 제작된 특수 휠체어에서 AI 시스템을 이용해 만든 가상 아바타로 말하고 또 표정을 짓기도 했는데요. 박사님은 자신의 신체 일부분들이 기계로 바뀌는 과정을 너무나 즐거워했고 자신을 피터 20이라 부르며 마치 업그레이드가 계속되어 진화하는 로봇인 것처럼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계속 진화할 것이다. 인간으로는 죽어가지만 사이보그로 영원히 살아갈 것이다 라 말하며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을 꿈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터 박사님은 결국 최초의 사이보그 인간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2022년 6월 15일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눈을 감고 말았죠. 그리고 이 분야에 또 진심인 유명인이 한 명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계적인 자산가이자 사업가 제2의 오펜하이머, 리얼 토니 스타크 등의 화려한 별명을 가진 일론 머스크인데요. 그는 2021년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칩을 개발 중이라 밝혔고 실제 올해 5월에는 여러 번의 반력 끝에 FDA의 승인을 받아 지원자 모집과 함께 임상 실험을 준비 중이라 합니다. 이런 실험을 하는 이유는 칩을 이식한 뒤 전기 신호를 보내 치매와 같은 여러 난치성 뇌질환을 치료하고 척수를 다쳐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등 이전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던 질병들을 정복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만약 이 실험이 성공한다면 인류는 또 엄청난 도약을 하게 될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식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며 내 몸에 무언가를 이식하는 것을 꺼리지 않는 분위기가 분명하게 조성될 것입니다. 만약 암이 발견된다면 알아서 진단해 알려주고 음악과 동영상을 틀 수도 있고 실종방지 GPS는 물론 내비게이션 기능도 들어있고 자동차 시동도 걸 수 있고 심지어 결제와 교통카드 기능까지 탑재된 만능칩이 개발되어 손등 피부 아래에 넣어 다닐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담컨대 이 정도는 기본적인 임플란트야 라고 말하며 이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겁니다. 그와 동시에 대처가 불가능한 신종 범죄들도 분명히 많아지겠죠. 1위 우주산업의 무기화. 또 한 번 등장하는 그 이름 일론 머스크는 현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우주산업의 선두주자인데요. 최근에는 그가 2002년에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서 개발한 전 지구적 저궤도 통신망 스타링크로 인터넷이 불가능한 각종 재난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 인터넷을 보급해 또 한 번 세상을 놀라게 했죠. 일론 머스크는 근시일 내에 더 다양한 기능을 탑재한 인공위성들을 날려 총 42,000대를 운영하겠다 발표했는데요. 이는 현재까지 인류가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총 개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이런 혁신적인 기술 덕분에 이제 지구에서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은 없어지겠지만 인공위성이라는 것 자체가 탐지와 관측 기능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다면 얼마든지 특정 개인과 국가에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러한 부분에서 파생되는 부작용들을 우려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합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에 제공 중인 스타링크를 꺼버린다면 전세는 러시아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미 스타링크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핵심 무기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민간 기업의 첨단 기술이 한 국가의 존망을 결정하고 있는 건데요. 당연히 이런 상황이 안 입고 올 수밖에 없는 다른 강대국들도 우주 기술의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 이를 대놓고 의식해 중국판 스타링크 고왕을 개발 중이며 올 하반기에 쏘아올릴 예정이라 하는데요. 그런데 이 위성에는 자국 의 영공을 침범했다고 판단되면 다른 위성들을 파괴할 수 있는 무기까지 탑재될 것이라 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사건은 인류 최초의 우주전쟁으로 기록되겠죠.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혁신의 기술의 등장은 항상 다른 국가들 간의 경쟁 구도를 부추겼고 그 과정에선 늘 새로운 무기들이 탄생해 왔습니다.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탐지와 요격이 불가능한 미사일과 ICBM 같은 것들이 바로 그 예인데요. 전 세계는 앞으로도 끝없이 무엇이든 뚫는 창과 뚫리지 않는 방패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 또한 임계점에 다다른다면 이제 인류는 하늘과 우주를 바라보며 신의 심판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공포스러운 무기를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허황된 소리 같겠지만 실제로 미국은 1980년대 우주무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하는데요. 프로젝트의 이름은 신의 지팡이로 우주에서 1톤이 넘는 텅스텐 덩어리를 마치 유성처럼 떨어뜨려 목표 지점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무기체제입니다. 우주에서 발사된 이 텅스텐 막대기는 아주 얇지만 공기 저항을 거의 받지 않아 초속 11km라는 엄청난 속도로 떨어져 일대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 수 있다 하는데요. 하지만 이 무기를 구현하기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현재는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2016년 량고량이란 홍콩의 군사평론가는 중국이 미국의 위성 공격 시스템의 핵심 기술을 탈취하는 데 성공했다며 그에 대항하는 무기인 신의 회초리를 개발 중이란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뒤인 2123년 지구에선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까요?